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제 사업 계획서 관련된 영상인데요. 최근에 댓글에 저기 사업 발표 서류가 통과됐다라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발표를 하실 때 좀 준비하면 좋은 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발표 자료를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가 얼굴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발표 평가를 하실 때 준비 요령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실은 발표를 할 때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말 잘하고 질문 나오는 거에 답변 잘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한다는 것, 특히 발표나 이런 건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 평가를 위한 발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 그렇잖아요. 발표를 잘하면 1억 원이 들어오고, 발표를 좀 못하면 차비도 못 가져가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죠. 보면은 all or nothing입니다. 뭐 아니면 도인 정말로 그 살떨리는 발표 평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많은 걱정들, 근심들,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떨 때는 발표자의 입장에서 또 어떨 때는 반대의 입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고 정말로 준비나 심리적으로 많이 떨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 해본 분들은 쉽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발표 평가는 5분, 짧은 건 5분이고 길면은 30분이죠.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제품, 기술에 대한 설명도 하고 여러분 회사 소개도 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이 제품이 잘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성이 있을 건지 향후 계획을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줌이나 비대면으로 또 많이 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발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은 기술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다 보면 그거는 가치 평가를 받는 시간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를 이해를 한다면 발표가 조금 더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류에 통과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사업계획서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은 심사위원분들도 한 번씩 다 보셨겠죠. 평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발표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줄줄줄줄 읽어는 크게 그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시고 교수님이나 전문가 학계에 계신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산업계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류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에 있는 내용을 잘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서류만 얘기하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평가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벌써 한 번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근데 여러분이 또 읽어. 그러면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흥미가 가요, 안 가요? 흥미가 안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설명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죠. 특히 사업 계획서가 분량이 짧다 보니까 그 분량 안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적인 설명, 부연 설명, 그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뭐 시제품이나 MVP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연 등을 통해서 서류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 설명하는 걸로 진행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발표에 대한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IR이나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뭐 1, 2분, 3분, 5분, 보통 뭐 이렇게 10분 미만의 프리젠테이션을 하죠.
이런 경우에서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비즈니스 내용, 핵심적인 회사의 현황, 핵심적인 제품이 개발에 대한 최종 결과물, 그리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사업할 건지 그 부분을 따다다닥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고, 반대로 15분 이상의 장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되 충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평가를 받는 건데, 이 평가에는 뭔가의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항목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중기부 PSST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인식, 제품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키울 건지, 성장 전략에 대한 내용들,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팀원들은 빵빵하게 있는지, 뭐 그런 PSST 내용의 핵심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설명 내용들은 문서에 있기 때문에 문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리얼리티한 내용들을 보완 설명해 주는 게 개인적 경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류에서 없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독성이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 게 좋고, 실은 이 부분에서 디자인을 잘하거나 발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단히 화려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겠지만, 화려한 디자인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적인 구성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제품이 뭐니,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PSST 흐름으로 얘기한다면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니를 먼저 얘기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제작을 할 거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 유치라던가 아니면 매출이나 수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그런 알맹이적인 내용들이 질적인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화려하게 PPT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화려한 PPT가.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시간상에 쫓기거나 아니면 좀 능력이 안 돼서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면 차라리 좀 심플하고 핵심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좀 더 여러분이 하시기도 편하고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아사다마오랑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막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고 난도 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최적화해서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반면 아사다마오 선수는 트리플 악셀이었나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고난이도 기술을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거를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를 삐끗한다고만 생각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훨씬 더 말도 잘 나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표의 절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서류에서 여러분이 썼던 내용들은 이미 전문가진 평가위원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서류에 있는 내용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쪽에 좀 시간 배분을 좀 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거지를 써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생각보다 내가 만족하시더라도 평가에는 안 좋을 수 있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엄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은 만약에 내가 10분 발표라고 한다면 한 9분 50초쯤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눌려서 한 10초, 20초, 30초는 그냥 날아가게 돼 있고 중간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분 정도는 여러분이 오히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 발표라고 한다면 한 8분, 그죠? 아무리 늦어도 9분 안에는 발표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시간을 약속을 지키는 건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밑에 보완 자료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 안에 얘기하기 다 어려워요라고 한다면 발표 때는 제대로 언급을 못 하더라도 보완 자료를 발표는 안 하더라도 첨부 자료 같은 거를 갖고 계신 게 좋죠. 그래서 왜냐하면 발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미처 발표장에서 못했던 그런 보완 서류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그런 말씀을 드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 때는 어떤 사업 케이스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내 아이템은 너무 뛰어납니다. 그리고 내 아이템은 기술이 좋고요. 내 아이템은 잘 팔릴 거고 내 아이템은 충분히 투자도 받고 매출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들은 이 주장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제가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뭔가 이 아이템을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장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잘 될 건지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과거의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제시가 생각보다 주장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동의할 분들이 많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나 좀 특화된 분야이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부연 설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주장과 근거 그리고 부연 설명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주장에 대한 부분이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근거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거의 실적 아니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은 너무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만 만들면 10,000개가 팔릴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대려면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관련된 이제 벤더나 이런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몇 분한테 이메일을 돌려봤더니 뭐 세네 분한테 좀 유의미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회신을 첨부합니다. 좀 더 낫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 제품이 현재 얼마 정도 팔리고 있는데 이런 유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판매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판매를 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저희 제품이 이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므로 이 정도는 판매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근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주장을 한다면 반드시 어떤 근거를 제시할 건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사업 발표 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사업 케이스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업적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일 텐데 이 사업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금 지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제품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한 스펙들, 성능, 디자인, 그리고 그런 주요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을지, 고용이 얼마 정도 창출할지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에 대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발표는 사업의 최종 결과는 매출이나 수익, 뭐 투자 유치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제품만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끝이 아니라 중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품 개발하다가 끝나버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이 다 의미 없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 목표인 목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품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개발된 걸 가지고 어디까지 사업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발표 평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부분, 특히 사업이 잘 될 거란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막 얘기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 제품 개발을 하면은 금년에 무슨 매출하고 성과가 잘 나오긴 어렵죠. 그러니까 향후 1, 2년 후에 사업이 잘 될 거를 대체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금 지원 받고 그 해년도에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듯이 이런 제품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물건도 만들면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리고 판매 인력이나 판매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죠. 그리고 직원도 확충해야 되죠. 직원도 확충하면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부적으로 뭐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던가 업무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실적이 나는 업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인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운영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너무 당장의 실적이 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1, 2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이 있어요. 주로 발표할 때는 최악의 상황, 최고의 상황을 얘기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스왑 분석의 WT처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회사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제시한 최고의 목표가 만약에 달성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품 쪽에 나올 수도 있고 판매 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여러분이 고려를 하고 발표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최선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이 오게 될 텐데 질문들이 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실은 내 생각과 다르게 안 좋고 부정적인 질문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질문이 오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피드백을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는 이제 피드백을 받되 대신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혹시 심사위원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의 의견을 좀 개진하는 것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한 내용도 어쨌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평가라고 한다는 거를 짧게 보면 이번에 나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 실은 나는 어떻게든 간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피드백을 받아서 내 문제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최고의 경우니까 정말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자금을 받고 사업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만 자금만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문가분들이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그런 메모나 그런 내용도 역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표장에 가시게 되면 온라인 발표를 하시게 되면 뭐 큰 그런 건 없겠지만 비슷하죠. 만약에 발표장에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PT 한쪽 구통위에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고 발표에 대해서 임하는 게 좋고요. 설령 그 부분이 안 좋은 피드백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에서 나가야 할 템을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런 뭔가 이 질문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는 이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매너 있는 그런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내 사업에서 좋게 봐줄 때는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 사업에 대해서 누가 막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죠. 네가 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다른 분들이 견해를 존중을 해주시고 특히 경험이 있는 위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두 분이 좀 더 잘못된 뭔가 아니면 좀 아주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어, 다른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도 있고 평가가 끝난 다음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발표는 이성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발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제가 그런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나마 제가 보통 이제 이런 기술 평가에 대한 그런 발표 평가에 대한 이제 강의 같은 거를 가끔씩 나갑니다. 그럴 때 쓰는 자료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사람마다 이런 방법이 틀려요. 그리고 정말 발표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의 방법론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표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잘하시겠죠. 그죠? 근데 나는 실무를 중심으로 하고 사업을 일을 잘하시는 거죠. 개발을 잘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잘하시는데 발표에 약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영상을 보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표 평가를 준비할 때는 이런 거죠. 첫 번째, PT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PT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선에서 역시 그렇지만 초안을 빨리 만드세요. PT 초안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 서류에 제출했던 내용 말고 그 외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가져오시고 그런 시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합할 때가 많으니까 사진 파일 같은 걸로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PPT에 넣어서 좀 실감 있는 그런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바이어들, 뭐 투자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에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뭔가 비즈니스 활동 같은 걸 했다. 아니면 고객분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거나 어떤 전시회를 나갔다든지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리얼리티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사업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땀으로 노력하고 뭔가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실감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내가 겪고 깨달았던 거는 누구보다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계에서 문서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짧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꼬일 수가 있죠. 네, 말이 꼬이고 헛되는 헛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계획서들을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이시고 그 정도 알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업계에서 미처 더 말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구체적인 제품들 그리고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적인 특장점들 어쨌거나 서류 평가에 없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전망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잘 팔릴 겁니다. 내 제품은 요러요러한 기능 때문에 경쟁사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내 제품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이러이러한 저 부분들을 제작을 하게
이런 로직으로 제작을 하면 충분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특히 시제품 제품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최종 제품이 뭐고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할지, 결국의 핵심은 이 제품이 사업화가 돼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처럼 특정 기간 아니면 의료기기나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못 나오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지원을 받아도 당장 매출이 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전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정을 보여주고 이 자금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거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유치해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데 서류 때 발표 때 못했던 부분들을 마저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PPT 만들기도 쉬울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PPT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한글 파일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이고 대신에 갖다 붙인 걸 그대로 읽지는 마라. 그리고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애매한 부분들. 근데 꼭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최종 제품, 우리 제품이 특장점, 우리 제품이 차별성,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서류에선 다루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뛰면서 느꼈던 경험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할 때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를 돋보이게, 특히 문장을 어떻게 잘 얘기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제품이 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왜 뛰어난 건지, 왜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국엔 판매로 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명, 여자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서류를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대신에 여러분의 제품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들, 여태까지 노력했던 자료들, 그런 내용들을 파워포인트에 담고 그리고 설명의 발표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 시간이 짧으면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을 하고, 발표 시간이 조금 긴다면 상세하게 좀 더 내용을 좀 보강한다는 차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서류를 조금 보완한다는 느낌으로 PT를 만들되 발표하실 때는 실제로 노력했던 내용들을 좀 더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해주신다면 더 실감나고 진솔한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진실함, 그런 진솔함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화려한 표현이나 좀 어려운 용어다, 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현장에 있는 진지한 용어로 얘기하셔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멋있게 설명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너무 뜬구름 잡는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 발표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열심히 한번 발표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 준비 요령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